입찰표 작성하고 하는 방법들은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혹시나 법원에 갔을 때 그 입찰표, 입찰 그 투표소 같은 거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적는 곳, 거기 가면 적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셔서 법원에 가서 누군가한테 쓰는 방법 물어본다거나, 예? 내가 쓴 게 맞는지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내 사건에 내가 얼마 적었는지 보여주는 건 상대방, 나랑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그럼 내가 얼마 쓸지 보였으면 난 회차이죠 뭐. 그 사람이 봤는데. 그쵸? 저희 때 경매신 여자한테 경매를 배우긴 했는데 쓰는 방법을 제대로 썼는지 봐주세요, 이런 거 저희 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방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까지 봤는데,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약 일주일이 지나서 뭐가 된다고요? 배웠죠? 매각 허가가 된다고요. 불허가가 될 수도 있어요.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누가 불허가 신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내가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 낙찰받은. 이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고요. 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매각 확정이. 오케이? 매각 확정이 되면은 바로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진다. 얼마나? 30일의 기간이. 그럼 이 30일의 기간 안에 내가 잔금 납부를 하죠. 잔금 납부를 하면 난 이때부터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쵸? 그리고 배웠죠, 저번에. 뭐 등기 촉탁하고, 뭐 등기 신청하고, 뭐 인도 명령 신청하고, 이런 거 배웠었죠? 이거 나중에 명도 파트 갔을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용에 집중해보세요. 만약에, 잔금 안 냈어. 소유자는 뭐 무슨 얼어주고 잔금 안 냈는데. 잔금 안 냈어요. 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내가 A였어요. 낙찰받았는데 A인 내가 잔금을 안 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입찰 보증금 제출했잖아요. 낙찰이 된 사람한테는 입찰 보증금 안 돌려줘요. 잔금 납부하셔? 잔금 납부할 때 입찰 보증금만큼 빼고 넣으면 돼요. 근데 잔금 납부 안 했죠? 입찰 보증금은 법원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모의수, 입찰 보증금 모의수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자기 돈을 들여서 자산을 낙찰받았는데 왜 잔금을 안 낼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자,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잔금을 안 냈을 때는. 첫 번째, 권리 분석 제대로 못했거나. 두 번째요, 시세 파악 잘 못했거나, 제대로 안 했거나.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이 안 나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자, 권리 분석 미스할 수 있죠? 맞죠? 등기 부상이 보이지 않는 권리들도 있잖아요. 그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나, 제대로 조사를 못 했거나, 내가 못 봤거나, 내가 무지해서 모르거나, 그러면은 권리 분석 잘못했기 때문에 잔금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최저 입찰가의 10%인 입찰 보증금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잔금을 내고 나면 내가 5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잔금 못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한테 경제를 배우시면 권리 분석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세 파악. 누누이 얘기하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고. 감정가 시세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감정가는 시세인 줄 알고 입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막 도자기 같은 거, 막 명품 보면 막 감정사가 이제 감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막 매매 내놓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건 차라리 좀 호가라고 칠 수도 있겠다. 근데 경매는 그런 좀 개념이 아니에요. 심하게는 토지 감정가의 시세가 300% 높은 적이 있었어요. 낙찰도 감정가 대비 300% 높게 됐고요.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시세 파악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대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꼭 알아두세요. 재매각을 합니다.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해서 다시 경매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입찰 보증금을 입찰하실 때 아까는 10%였죠? 이번엔 아니에요. 최저 입찰 보증금의 20%를 넣어야 됩니다. 깜빡하고 재매각인데 불구하고 10%를 넣으면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1등이 돼도 무효라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도 무효이기 때문에 20%를 넣어야 된다.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겠죠.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여기서 비고랑 보면은 특별 매각 조건 맞죠?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적혀 있고 2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 재매각. 최저 입찰가의 20%를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쓰잘데기 없는 건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매각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대출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 업체가 가르쳐 드릴 거고, 앞으로 특수권리, 시세파 잘 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 자, 대출. 대출 기준이 뭐가, 대출의 기준이 뭘까?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 낙찰가의 80%가 경매로 나오니까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와서 좋아. 그런다니까요. 경매라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매매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커진 거지, 사실 기준이 많아서 더 커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범위가. 이해가 되시나요? 낙찰가의 80% 나와 투자를 했다가 큰 코 다치고 잔금 못 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내가 3천만 원이 있어요. 7천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대출이 5천만 원밖에 못 나와. 이래서 내가 2천만 원이 붕 떠.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잔금 못 내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한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 시세가 거래되는 시세는 시세가 한 2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얼마에?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1억 9천에 낙찰가의 80%니까 1억 9천에 80%면 대출금이 얼마죠? 1억 5천 2백 정도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가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낙찰가의 80%가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미안하지만 1억 5천 2백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KB 시세가 있습니다. KB 시세.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KB 시세가 만약에, KB 시세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때, 내 아파트, 낙찰받은 아파트를 봤을 때 하한가가 있고 평균가가 있어요. 보통 1금융권이 하한가 아니면 좀 인심 썼다 하면 평균가로 기준을 잡아서 이 금액에, 이 KB 시세의 60%. 일반 담보대출도 이 금액에 해줘요. vs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걸로 대출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낙찰가의 80%가 아니고. 자, 보자고요.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근데 대출을 잘해줘갖고 하한가가 아니고 평균가에 대출을 해준다고 보자고요. 2억이겠죠? 2억이라고 해볼게요. 평균가가. 2억의 60%면 얼마죠? 얼마예요?
1억 2천 아닌가요? 낙찰가의 80%는 얼마였어요? 1억 5,200이죠. 둘 중에 낮은 걸로 해준다고 해서 대출이 뭘로 나와요? 이걸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출 받으실 때 반드시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낙찰가의 80%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컨설턴트도 있더라. 사고 쳐요. 또 다르게도 말할 수 또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네? 예를 들어 상가 낙찰가의 80% 나오지. 웃기고 있네. 무조건 낙찰가의 80%안 나와요. 왜요? 상가는 KB 시세도 없잖아요. 미안하지만요, 이번에 KB 시세 대신 감정가 대비 60% vs 낙찰가의 80% 붙습니다, 서로.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토지는요, 낙찰가에 그쵸 80%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의 60% vs 낙찰가의 80% 계산해보고 작은 금액으로 나온다고요. 무조건 낙찰가의 80%가 아니라. 그리고 추가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감정가의 20%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1금융권에서 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도 막 특수한 권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또 그 금액을 빼고 나오고, 아니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공식까지 다 따져봤는데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특수 권리가 있으면. 또 좋아 내가 이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상가를 내가 이 작은 금액으로 내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주택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방공제도예요. 또 이게 뭐냐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건데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증금 배당 받던 안 받던 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호하자고 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걸 정해놔요. 방마다. 후순이라도 무조건 그 금액만큼 배당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출을 해줄 때 내가 지금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후순위로 들어오더라도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은 나보다 앞서서 받아가니까 그만큼 그 방 하나만큼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빼고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갖다 해주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기준 갖다 그렇게 방공제를 하고. 뭔가 이제 복잡해지지 않아요? 강의가 갑자기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죠. 막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간단하게 이런 대출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 아프게 살지 마세요. 나 혼자 내가 다 계산하고 나 혼자 알아보고 나 혼자 분석해서 내가 하겠다는 게 삼류예요. 삼류. 요즘은 사회를 활용해야죠. 그쵸? 그게 인류란 말이에요.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공부한다고 치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대출해주는 막 팀장, 실장들이 막 와있다? 명함 막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럼 나갈 때 보통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기자들처럼 달라붙어갖고 막 명함 막 뿌리고 막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래요. 근데 난 공부하러 왔으니까 나한테는 안 달라붙겠죠. 딱 봐도 대출 해주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모여있으니까 가서 명함 하나 주세요. 제가 예전에 낙찰받은 게 있어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명함을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최소한 3, 40개 갖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 3, 40개를 항상 보관을 해두고, 저도 보관을 해두거든요. 저 이만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죠. 맞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찰하고 나서 확인을 하면 입찰 보증금 모의수수예요. 취소가 안 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전 전화도 안 해요. 문자로 싹 돌려요.
뭐뭐 사건 번호, 대출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문자가 온다? 아니 뭐 15명 정도 문자가 온다? 그럼 딱 나와요, 대충 답이. 대출 상담사가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얼마 정도 쓰실 건데요?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알려줘도 되잖아요. 이 정도 쓴다면 얼마 나올까요? 제가 2차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쭉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대출이 안 나온다, 힘들다 그러면은 안 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출 문제 그렇게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상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가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를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을.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보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찰표 작성하고 하는 방법들은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구나라고 알고 계시고, 혹시나 법원에 갔을 때 그 입찰 그 투표소 같은 거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적는 곳, 거기 가면 적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셔서 법원에 가서 누군가한테 쓰는 방법 물어본다거나, 예? 내가 쓴 게 맞는지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내 사건에 내가 얼마 적었는지 보여주는 건 상대방, 나랑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잖아, 상대방. 그럼 내가 얼마 쓸지 보였으면 난 회차이죠 뭐. 그 사람이 봤는데. 그쵸? 저희 때 경매신 여자한테 경매를 배우긴 했는데 쓰는 방법을 제대로 썼는지 봐주세요, 이런 거 저희 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방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탈표 작성하는 방법까지 봤는데,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약 일주일이 지나서 뭐가 된다고요? 배웠죠? 매각 허가가 된다고요. 불허가가 될 수도 있어요.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누가 불허가 신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내가 불허가 신청할 수도 있고, 낙찰받은. 이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고요. 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매각 확정이. 오케이? 매각 확정이 되면은 바로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진다. 얼마나? 30일의 기간이. 그리고 이 30일의 기간 안에 내가 잔금 납부를 하죠. 잔금 납부를 하면 난 이때부터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쵸? 그리고 배웠죠, 저번에. 뭐 등기 촉탁하고, 뭐 등기 신청하고, 뭐 인도 명령 신청하고, 이런 거 배웠었죠? 이거 나중에 명도 파트 갔을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만약에 잔금 안 냈어. 소유자는 뭐 무슨 얼어주고 잔금 안 냈는데. 잔금 안 냈어요. 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내가 A였어요. 낙찰받았는데 A인 내가 잔금을 안 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입찰 보증금 제출했잖아요. 낙찰이 된 사람한테는 입찰 보증금 안 돌려줘요. 잔금 납부하셔? 잔금 납부할 때 입찰 보증금만큼 빼고 넣으면 돼요. 근데 잔금 납부 안 했죠? 입찰 보증금은 법원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모의수, 입찰 보증금 모의수라고 하죠.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자기 돈을 들여서 자산을 낙찰받았는데 왜 잔금을 안 낼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자,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잔금을 안 냈을 때는. 첫 번째, 권리 분석 제대로 못했거나. 두 번째요. 시세 파악 잘 못했거나, 제대로 안 했거나.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이 안 나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자, 권리 분석 미스할 수 있죠? 맞죠? 등기부상에 보이지 않는 권리들도 있잖아요. 그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나, 제대로 조사를 못 했거나, 내가 못 봤거나, 내가 무지해서 모르거나, 그러면은 권리 분석 잘못했기 때문에 잔금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최저 입찰가의 10%인 입찰 보증금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잔금을 내고 나면 내가 막 5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잔금 못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1억 9천에 낙찰가의 80%니까 1억 9천에 80%면 대출금이 얼마죠? 1억 5천 2백 정도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가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낙찰가의 80%가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미안하지만 1억 5천 2백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KB 시세가 있습니다. KB 시세. 저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KB 시세가 만약에 KB 시세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때 내 아파트, 낙찰받은 아파트를 봤을 때 하한가가 있고 평균가가 있어요. 보통 1금융권이 하한가 아니면 좀 인심 썼다 하면 평균가로 기준을 잡아서 이 금액에, 이 KB 시세의 60% 일반 담보대출도 이 금액에 해줘요. vs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걸로 대출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낙찰가의 80%가 아니고. 자, 보자고요. 1억 9천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근데 대출을 잘해줘갖고 하한가가 아니고 평균가에 대출을 해준다고 보자고요. 2억이겠죠? 2억이라고 해볼게요. 평균가가. 2억의 60%면 얼마죠? 얼마예요? 1억 2천 아닌가요? 낙찰가의 80%는 얼마였어요? 1억 5천 2백이죠. 둘 중에 낮은 걸로 해준다고 해서 대출이 뭘로 나와요? 이걸로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출 받으실 때 반드시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낙찰가의 80%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컨설턴트도 있더라. 사고 쳐요. 또 다르게도 말할 수 또 다른 자산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네? 예를 들어 상가 낙찰가의 80% 나오지. 웃기고 있네. 무조건 낙찰가의 80%안 나와요. 왜요? 상가는 KB 시세가 없잖아요. 미안하지만요, 이번에 KB 시세에 대해서 감정가 대비 60% vs 낙찰가의 80% 붙습니다 서로.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토지는요 낙찰가에 그쵸 80%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의 60% vs 낙찰가의 80% 계산해보고 작은 금액으로 나온다고요. 무조건 낙찰가의 80%가 아니라. 그리고 추가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또 감정가의 20%밖에 안 나와요, 대출이. 1금융권에서 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서 또 막 특수한 권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또 그 금액을 빼고 나오고 아니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공시까지 다 따져봤는데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특수 권리가 있으면 또 좋아 내가 이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상가를 내가 이 작은 금액으로 내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가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주택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방공제도예요. 또 이게 뭐냐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건데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증금 배당 받던 안 받던 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호하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걸 정해놔요. 방마다. 후순이라도 무조건 그 금액만큼 배당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출을 해줄 때 내가 지금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후순위로 들어오더라도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은 나보다 앞서서 받아가니까 그만큼 그 방 하나만큼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빼고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갖다 해주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기준 갖다 그렇게 방공제를 하고. 뭔가 이제 복잡해지지 않아요? 강의가 갑자기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죠. 막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간단하게 이런 대출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 아프게 살지 마세요. 나 혼자 내가 다 계산하고 나 혼자 알아보고 나 혼자 분석해서 내가 하겠다는 게 삼류예요. 삼류. 요즘은 사회를 활용해야죠. 그쵸? 그게 인류란 말이에요.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공부한다고 치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대출해주는 막 팀장, 실장들이 막 와있다? 명함 막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갈 때 보통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기자들처럼 달라붙어갖고 막 명함 막 뿌리고 막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래요. 근데 난 공부하러 왔으니까 나한테는 안 달라붙겠죠. 딱 봐도 대출 해주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쭉 모여있으니까 가서 명함 하나 주세요. 제가 예전에 낙찰받은 게 있어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명함을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최소한 3, 40개 갖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 3, 40개를 항상 보관을 해두고, 저도 보관을 해두거든요. 저 이만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죠. 맞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찰하고 나서 확인을 하면 입찰 보증금 모의수수예요. 취소가 안 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전 전화도 안 해요. 문자로 싹 돌려요. 뭐뭐 사건 번호, 대출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문자가 온다? 아니 뭐 15명 정도 문자가 온다? 그럼 딱 나와요. 대충 답이. 대출 상담사가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얼마 정도 쓰실 건데요? 그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는데. 그냥 대략적은 알려줘도 되잖아요. 이 정도 쓴다면 얼마 나올까요? 제 2차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쭉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 대출이 안 나온다, 힘들다 그러면은 안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대출 문제 그렇게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 경매를 배우시면서 권리 분석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세 파악,
누누이 얘기하자.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고. 감정가 시세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감정가는 시세인 줄 알고 입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막 도자기 같은 거, 막 명품 보면 막 감정사가 이제 감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막 매매 내놓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건 차라리 좀 호가라고 칠 수도 있겠다. 근데 경매는 그런 좀 개념이 아니에요. 심하게는 토지 감정가의 시세가 300% 높은 적이 있었어요. 낙찰도 감정가 대비 300% 높게 됐고요.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시세 파악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대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잔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꼭 알아두세요. 재매각을 합니다. 다시 매각기를 지정해서 다시 경매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입찰 보증금을 입찰하실 때 아까는 10%였죠? 이번엔 아니에요. 최저 입찰 보증금의 20%를 넣어야 됩니다. 깜빡하고 재매각인데 불구하고 10%를 넣으면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1등이 돼도 무효라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도 무효이기 때문에 20%를 넣어야 된다.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겠죠.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클릭해서 여기서 비고란 보면은 특별 매각 조건 맞죠?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적혀 있고 2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 재매각 최저 입찰가의 20%를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쓰잘데기 없는 건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매각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대출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 업체가 가르쳐 드릴 거고, 앞으로 특수권리, 시세파 잘 하시면 되고,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 자, 대출. 대출 기준이 뭐가, 대출의 기준이 뭘까?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 낙찰가의 80%가 경매로 나오니까 경매는 대출이 많이 나와서 좋아. 그런다니까요. 경매라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매매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커진 거지, 사실 기준이 많아서 더 커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범위가. 이해가 되시나요? 낙찰가의 80% 나와 하고 투자를 했다가 큰 코 다치고 잔금 못 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내가 3천만 원이 있어요. 7천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대출이 5천만 원밖에 못 나와. 이래서 내가 2천만 원이 붕 떠.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잔금 못 내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한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 시세가 거래되는 시세는 시세가 2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얼마에?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 옥상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